5.18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잣대를 뒤바꾼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이 5.18의 거대한 사기극을 완성시켰다. 5.18 재판의 첫 번째 거짓말이 강주 무장 폭동의 목적을 대법원 판결문에서 바꾼 거짓말이었다. 김대중의 강주 사조직 등 주동자들이 강주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목적은 최규화 대통령과 신현악 총리를 강압으로 퇴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김영삼 정부 5.18 법정은 강주 시민들이 최 대통령과 신 총리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의 두 번째 거짓말은 독점술로 조작된 거짓말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실패도 없이 모두 국가를 부강하게 한 성공적인 정책들이었는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전두환이 제5구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집권 계획이 있었다면 법정 최고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시 홍준표 검사의 논리였다. 그리고 실제로 순전히 그 독점술에 의거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김대중과 문재인의 집권 계획은 입증되어도 전두환의 집권 계획이 입증된 적은 아직껏 없다. 1980년 봄에 시국 수습은 최규화 가도정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몹시 혼란스러웠던 시국이 어서 수습되어야만 선거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고 새 헌법이 정하는 선거 방식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신속히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국 수습 방안 작성자는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이었다. 따라서 시국 수습 방안이 작성된 것에 대한 독심술을 김영삼 정부가 쓰려면 그 독심술 대상자가 전두환이 아니라 문건 작성자 권정달 대령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독심술 대상이 권정달이 아니라 엉뚱하게 전두환이었는가? 1995년 5월 23일의 검찰 조사 때 권정달의 진술은 자기가 작성한 시국 수습안은 시국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1995년에 검찰의 강주 사태 조사는 끝이 나고 7월 중순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검찰의 강주 사태 조사 보고서가 자기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발표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를 문책하고 최동욱 등 강주 사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검사들로 구성된 새 수사본부를 구성한 후 그들로 하여금 5.18 재판을 강행하게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재판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라고 불렀으나 실제로는 역사 왜곡하기 재판이었다. 홍준표 검사와 최호환 검사와 최동욱 검사 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엮는 데 필요한 허위 진술을 받아낼 목적으로 권정달과 더러운 거래를 하였으며
여기에 김영삼 정부 안기부의 개입이 있었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권종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육사 10억이 동기였고, 권종달이 1995년 5월 23일에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장소가 검찰이 아닌 호텔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홍준표를 안기부에 파견하자 1996년 1월 4일 권종달은 삼정호텔에서 새 식사를 대접받고 자신의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 검찰은 증거가 아닌 독점술로 권종달의 진술을 받아내려 하였고, 권종달도 증거가 아닌 느낌으로 하는 답변, 즉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김영삼 정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권종달과 더러운 흥정과 거래를 하여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마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한 문재인 정권처럼 김영삼 정부 5.18 재판 검사들은 독심술 만능주의자들이었다. 불순 세력이 무장폭동을 조직하고 있었을 때는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 아닌 문재인이나 윤석열이었다고 하더라도 권종달 정보처장이 시국수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지난 2009년에 탈북민들은 강주 인민봉기가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강주, 조직이 전라도 무기고들을 사사치 사전 답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조갑재 기자와 이동호 기자는 탈북민 증언을 빌신한다. 그러나 5.18 기념재단 설립자 윤한봉도 똑같은 증언을 하였다. 윤한봉의 무기고 사전 답사가 끝난 후 윤한봉에게서 무장폭동 계획서 작성 지시를 받았던 전남대 운동권 학생 송성태가 바로 문재인이 5.18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송성태이다. 이 사진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18 유공자가 된 강주조폭 문흥식 뒤에 서 있는 인물이 송성태이다. 2017년에 강주단체 회원이 된 문흥식은 불과 2년 만에 초고속으로 5.18 단체장의 지위에 올랐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는가? 문흥식이 회장 출마를 하면서 광주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 5.18 유공자들이 국고 지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5.18 유공자 신분을 이용한 사업 확장이 빚은 참사의 한야가 지난 2021년 강주 학동아파트 붕괴 참사였다. 강주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요구한 문흥식이 아파트 붕괴 참사를 냈음에도 문재인 정부 보훈처는 광주 단체들을 공법단체들로 만들어 주었다. 문재인이 송성태를 5.18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자마자 문흥식이 송성태에게 조사 제안 및 요청서를 수여하였다. 즉 송성태가 정부 보고서를 작성할 조사에 작성하기 직전에 문흥식의 지시를
한 달 반은 모양새를 취했다. 5.18 재조사를 위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송순태는 어째서 5.18 단체장이 가짜 유공자요 조폭이라는 사실에 침묵했던 것일까? 2019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문재인이 공표한 5.18 왜곡처벌법은 가짜 유공자 문흥식의 요구로 제정된 법이었다. 이 법은 1차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이다. 5.18 단체장은 5월 정신의 상징적 존재이다. 그 5월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지난해 여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불사냐는 몇 분 안 되는데 이거 가만한다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갖고 겁주는 게 이렇게 해야지. 그건 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뭐냐 말이에요. 전체 싹 찍어서. 문흥식 고문 이포고 청관인 등이 참석하셔서 2018년 10월 30일 광주 사태는 무장폭동이었다는 증거가 송순태가 작성한 무장폭동 계획서이다. 다름 아닌 무장폭동 계획서 작성자 송순태가 무장폭동 진압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장폭동 진압의 누명을 씌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요. 지금도 그런 활동이 그의 직업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 5.18을 성역화하자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5.18을 성역화하면 할수록 나라가 분열된다. 제19대 대선 후보 홍준표는 김영삼 정부 시절 5.18을 성역화하는 행동대장이었다. 홍준표가 있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성역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새로 생긴 당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명칭만 바꾼 정당이었다. 홍준표는 광주검사 출신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에 SBS 홀라 드라마 모래시계 주인공의 실제 인물로서 아주 큰 인기를 얻으며 1995년에 정계에 데뷔하였었다. 그 시절의 홍준표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2017년 대선 때 광주에서의 홍준표의 득표율이 2%에 불과했으며 호남 지지율도 겨우 3%에 불과하였다. 홍준표 덕으로 5.18이 성역화되었으면 과거보다 더 호남에서 인기가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전두환을 프레임으로 엮고 누명을 씌우고 5.18을 성역화한 홍준표는 자신이 광주 학살당 대표라는 프레임으로 엮었을 때 빠져나오지 못했다. 광주와 전라도 표를 얻지 못해 제19대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뻔질나게 5.18 묘지로 달려가서 참배하였으며 광주 단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5.18 관련 악법들을 전부 통과시켜 주었다. 그러나 신한국당 시절 5.18을 성역화해 주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5.18 사기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항복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988, 89년에 광주 청문회 때 김대중의 평민당의 청문회 준비를 하였던 송순태는 광주 사태 발생 직전에 전두환이 유신들에게
그런 식으로 항복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988, 89년에 광주 청문회 때 김대중의 평민당의 청문회 준비를 하였던 송선태는 광주 사태 발생 직전에 전두환이 유신 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었다. 이 주장은 7년 후에는 광주 사태가 전두환의 쿠데타였다는 가짜 뉴스로 발전하였다. 송선태는 김대중의 평민당 위원 정상용의 보좌관이었다. 정상용이 누구였는가? 1970년대 후반에 윤한반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음모를 꾸미고 암살 계획을 세웠던 자였다. 유신 세력 제거는 박정희 세력 제거와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정상용 등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단 조직이 1980년 5월 25일 밤에 그대로 전남도청에서 무장병기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요컨대 광주운동권이 유신 세력이라고 부르던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한 쪽은 전두환이 아니라 광주운동권이었다. 그리고 광주 청문회 당시 송선태의 직업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단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운동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다. 1980년 봄 당시 최규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충신이었기에 송선태의 조직은 그를 유신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5일 밤 9시에 정동련은 송선태의 광주 사태의 기획위를 소집하여 폭력 시위로 최규화 가루정부를 전복함으로써 김대중이 스스로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발언을 하였다. 송선태 등 참석자 전원의 찬성을 받은 그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생 시위에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가담시키려면 시위 도중 학생이 죽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반응이 좋고 학생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도청을 점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 가도 정부는 스스로 물러나고 그 후에는 김대중 씨를 수반으로 하는 한 가도 연립정부가 들어서서 당분간 집권하다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정동영이 윤한반과 더불어 김대중의 사조직 핵심 요원이었던 김상윤은 정동영의 발언에 이어 다음 달인 5월 16일에 최규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5.16 화형식을 거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 시위가 계속 과열되어야 하며 내일 햇불 시위 시 유신 체제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형식을 하자. 김상윤은 당시 전남대 학생이 아니라 좌익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늑두서점 주인이었다. 늑두서점은 자생가집단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아지트였다. 5월 16일의 화형식에는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최규화 가루정부를 유신체제로 간주한 김상윤이 유신체제와 독재정권의 말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형식을 하자고 하였을 때 그 말은 최규화 가루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송선태에게 무장폭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던 윤상원이 제작한 투사해보 제6호 첫 번째 강령과 두 번째 강령은 무장폭동의 목표가 김대중 세력이 유신 세력으로 간주한 최규화 대통령 정부를 제거하는 것이었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첫째, 광주 시민은 최규화 정부가 총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둘째,
강주 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장을 강화한다. 김영삼 정부 5.18 법정은 강주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유신헌법 즉 제4공화국 헌정지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송선태의 조직이 강주 사태를 사전 조직하였을 때의 명분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유신헌법 철폐를 폭력적 하루시 명분으로 삼았었다. 투사해보 제6호의 5대 행동 강령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저기와 대통령 정부가 총사퇴할 때까지 무장폭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간된 정사 5.18 126, 127쪽에 이런 기록이 있다. 15일부터 집행부 내부에서는 도청 접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한상석, 송선태, 정동연, 김상년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협조적인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교생을 동원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 침투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공대 조직까지 거론됐다. 강주 사태 발생 4월 전에 도시 침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도시 침투란 도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 강주로 침투할 무장단체가 있다는 말인데 이 말 역시 탈북민들의 5.18 충원과도 일치한다. 5.18 기념재단 설립자 윤한봉은 송선태가 작성한 무장폭동 기획 문건표가 자신이었음을 2006년 2월 22일째 구슬중원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니 이제 그 사건까지 아울러서 터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그 전홍준 선배 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갖고 이제 오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윤상윤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장투쟁을 하고 어쩌고 해서 도청을 장악하고 했던 이야기를 이 학생의 간부 애들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게 자기들 선배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도 호응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또 자유노트라는 데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해외 기록 같은 것을 그게 자유노트 사건인데 송선태가 작성한 무장폭동 계획 문건을 윤한봉은 의장 명칭인 자유노트라고 불렀고 5.18 진영 내부자 그룹 인사 그룹인 산호맹은 무장봉기의 도산계획서라고 불렀다. 강주 사태 9주년 특집이었던 노동회복문화 1989년 5월호에 이정로란 비명으로 기고한 강주봉기에 대한 혁명주 시각전환 제하의 기고문에서 백태영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투쟁하는 강주를 옹호하지 않는다. 또 해방된 강주가 어떠한 권력을 만들어내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관점으로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한 혁명적 교훈을 숨기고자 한다. 그들은 강주 민중의 무장을 정면에서 긍정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민중의 무장봉기를 선도하려던 선진 투사들의 행적을 숨기려 하며 자유노트에 기재된 무장봉기의 도산계획서에 대해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송성태가 작성한 문건 내용 중에는 이석기의 내란 음모와 상당히 흡사한 내용도 있다. 농촌 파고 평가를 위해 공영터미널 바로 앞인 북동 성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죽창과 배터리를 준비하며 방송국 공공건물 예비군 무기고 접수를 고려한다. 송성태와 한상석이 무장번개 계획을 명문화한 때는 5월 13일에서 15일 사이이지만 윤상훈이 송성태에게 그 지시를 처음 한 날은 5월 9일이었다. 노동해방 문학 1989년 5월에 강주 무장번개의 지도자 윤상훈 평전이란 제목으로 기고된 기검은 90쪽에서 박노해는 윤상훈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쇠파이프, 강목, 화염병 등을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예비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를 확보하고 TNT를 제작해서 자체 무장을 해야 한다. 강주 사태가 무장번기로 격상되던 날인 5월 21일에 난동자들은 순식간에 수십 톤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여 22일에 도청에 TNT 폭발장치를 설치하였다. 민간인들이 어떻게 TNT 제작을 할 수 있었는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 박노해의 윤상훈 평전에서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박노해에 따르면 윤상훈은 송성태 일행을 수집한 자리에서 TNT 제작 방법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무장번기를 전면적인 기술적 차원에서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윤상훈은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 진행 과정에서 그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었죠. 그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도 TNT 제작을 연구하기도 했었다며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강주번기 이전인 5월 9일에 상원에 의해 무장번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송성태가 작성한 무장번기 도상 계획서에 거사일이 5월 19일로 명시되어 있고 그날이 되자 강주에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라는 제목의 폭동 선동 삐라가 살포되었다. 이 삐라가 살포되었을 당시는 6.25 전쟁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었다. 그리고 삐라에 박힌 말투가 한국 전쟁 때 북한군 수뇌부가 남한 좌익에게 지령을 내리거나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북한군이 양민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용한 말투이다. 무기를 제작하라. 전세민 관공서를 불태워라. 차량을 획득하라. 군무기를 탈취하라. 강주 사태 수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송성태가 연행되었던 이유는 그가 작성한 후 감춘 비밀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건 내용이 무장폭동 계획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주 무장폭동 발생 경위에 대한 중대 단서가 묻혀버렸던 이유는 송성태가 윗선이나 배우는 없고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성한 문건이라고 거짓말로 수사관을 속였기 때문이었다. 송성태는 무장번기 도산 계획이 담긴 집행부 일지를 자신이 소지한 채 도피하고 있다가 6월에 그 문건을 자신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문승훈에게 넘겨주며 태우라고 하였다. 문승훈은 그 문건을 소각하지 않고 자신의 덧붙여 방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그 방에서 형사에게 연행되던 날
압수당하였다. 1980년 10월경에 광주경찰이 무장폭동 기회 문건을 입수하였을 때는 이미 광주 사태 수사가 종결되고 있던 때였다. 문재인 정부의 5.18 재조사처럼 대규모 조사단이 무기한 오래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 정부 즉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단 서너 달밖에 조사 기한이 없었다. 공수사실 작성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을 때 송선태가 연행되었다. 송선태의 무장폭동 계획서는 기존 수사 결과를 뒤엎을 만한 중대 단서였지만 송선태가 윗선은 없었다고 잡아떼자 수사관은 수사를 종결하였다. 강주사태 배울 인물들 중에 송선태 의로 정돈현, 윤한봉, 윤상원, 김상윤 등이 있었고 그 윗선에 전영진이 있었고 그 위에 빨치산 세대와 김재중이 있었다. 송선태는 자기의 윗선 즉 배후 세력이 없다고 잡아댄 사실을 윤한봉이 증언한다. 그 노트를 그 학생의 간부 중에 한 놈이 나중에 좀 숨어 있다가 자수하면서 갖고 들어가 버렸어. 다행히 수사가 일단락된 다음에 그 노트가 나와가지고요. 내용을 뒤집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수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송선태라는 친구가 자기가 그걸 작성을 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썼다. 생각 없이. 그렇게 오리발 내밀어 불고 끝났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도 42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광주 사태의 진실이 충분히 규명될 수 없었던 원인이 송선태이다. 송선태가 바로 자신이 무장폭동 계획서 작성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더욱이 자기가 무장폭동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자가 5.18 진상조사의 위원장이 되었을 때 과연 국민이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